재테크 매거진의 정인영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서정화 팀장, 최준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직장인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펀드 말고 재테크 할 만한 거 뭐 없냐고. 혹시 두 분은 그런 질문 좀 받아보셨어요? 저는 목돈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지 그런 고민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적금을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 과연 적금 말고 다른 거 할 만한 거 없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대부분의 분들이 그 펀드를 시작하면 꼭 나만 수익률이 떨어진다. 나 그래서 펀드랑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푸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요즘에. 두 분도 혹시 그런 질문 좀 받아보셨어요? 네, 이상하게 남들이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시작을 하면 꼭 손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항상 수익을 보는 분들은 있으세요. 다만 그런 비법이나 이런 것들 공유가 안 돼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금융투자의 기본이 주식하고 채권인데 그 주식과 채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펀드에도 실패를 하고 나서 다른 투자 방식이나 투자처를 찾으신다면 그거는 결국은 더하기 빼기도 못하면서 곱하기 나누기를 하고 싶은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재테크 기본인 펀드 투자, 제대로 성공하는 방법, 적립식 투자 100% 성공하기입니다. 그럼 이번 주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거죠? 네, 저는 펀드 투자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금 운영 방법에 따라 적립식, 거치식으로 나뉘게 되죠. 오늘은 대부분의 분들이 하고 계시는 적립식 투자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서 100% 성공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적립식 성공 사례를 통해서 시청자님들께서 힘낼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특히 이게 펀드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하고 계시거나 특히 펀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상담을 받고 싶다 또는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02-3153-2669번 또는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재테크 매거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최준영의 깨알같은 자산관리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의 기본인 적립식 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내용을 전달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최준영 팀장님, 네. 오늘 전해 주실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최준영의 깨알같은 자산관리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립식 투자 100% 성공하기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어떻게 적립식 투자에 성공해야 되는지 적립식 펀드를 제가 샅샅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시작하시면서 간단한 문제 하나 풀고 가실게요. 자, 내가 가입한 펀드가 50% 상승을 하고 5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익을 봤을까요? 손해를 봤을까요? 아니면 본전일까요? 자,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자, 정답 생각하셨나요? 정답은 손해를 봤다입니다. 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딱 걸렸습니다. 왜 손해를 봤냐 하면 말이죠. 여기다 금액을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펀드에 가입을 했을 때 50%가 상승하면 1,000만 원의 50%인 1,500만 원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50%를 하락하면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의 50%인 750만 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익도 본전도 아니라 얼마예요? 마이너스 25% 손해를 보게 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렇게 보면은 간단한 부분인데 굉장히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펀드에 투자를 할 때 혹은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내가 상승한 것만큼 하락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 상승 하락이 계속 반복되면은 나의 손해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투자한 것만 손해를 본다고 말이죠.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이번 건 좀 쉽습니다. 다음 중 수익을 본 그래프는? 자, 이 4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그래프가 수익이 났을까요?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상승하는 그래프가 아무래도 수익을 본 그래프겠죠?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펀드를 좀 추천받거나 펀드를 가입하고 싶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펀드 알아보면 이런 펀드에 가입하세요. 그렇죠? 자, 우리가 가입을 할 때 이런 하락하는 펀드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락하는 거에 누가 내 돈을 넣고 싶어요? 전부 다 이걸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자, 이걸 선택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적립식 투자에 있어서는 이렇게 상승장일지라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영원히 상승하는 펀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시펀드는 한두 달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단기간의 수익을 보더라도 뭐 단기간의 수익을 봐봤자 이제까지 넣어놓은 돈이 뭐 한 200~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만족 안 하고 계속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넣는단 말이에요. 계속 돈을 밀어넣다가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릴 때 어떻게 하나요? 한숨을 쉬면서 아유 난 역시 안 돼 이러면서 계속 밀어넣죠. 그런데 다시 상승하더라도 어때요? 여전히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아까 문제 푸셨잖아요. 50% 상승하고 50% 하락하면 어때요? 마이너스 25% 손해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적립식 투자에 실패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립식 투자를 성공해야 되느냐? 적립식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한 겁니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측이 아닌 대응. 일반적으로 펀드 그래프가 수익률 그래프가 이렇게 난다고 했을 때 대응을 하게 된다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간다 싶으면 펀드를 환매를 하거나 교체를 해서 다시 올라갈 때 올라타고 그리고 내려간다 싶으면 다시 대응을 해서 올라갈 때 다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펀드를 환매하고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대응이에요. 영원히 상승만 하는 승승장구하는 펀드나 주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어야지 장기 투자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나의 손실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관리가 필수. 우리가 한 가지 펀드만 주구장창 돈을 밀어넣을 때 듣는 말이 이겁니다.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고객님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좀 이제 추가 납입이나 이런 걸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했을 때 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손해봐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 간혹가다 이렇게 설명을 듣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흔히 말하는 주식에서 물타기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네 가지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넣었던 돈의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니까 나중에 상승했을 때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적립식 펀드는 다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적립금이 늘어날수록 추가 매수 비용도 증가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여기다 들이붓고 있으면 이쯤에서는 약 1000만 원 정도면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 치지만 그 다음에는 3000만 원, 그 다음에는 7000만 원, 그 다음에는 억 단위의 돈을 밀어 넣어야지 효과를 보는데 그렇게 미련하게 억 단위의 돈을 내가 손실본 펀드에 밀어 넣을 분들 있으신가요? 없죠. 그래서 입이 나오는 거예요. 난 맨날 실패만 해. 내가 상품을 아무래도 잘못 고른 것 같아. 이렇게 투덜 대시는데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단지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스피 지수 37세 A씨는 2004년 1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코스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이제 뭔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이제 뭔가 이제 맨날 이제 적금만 붓기보다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코스피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의 펀드,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한번 가입을 해서 꾸준히 한번 돈을 적립을 해볼까?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투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코스피 지수 2004년부터 11년 정도 지난 2004년 12월경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848.5포인트에서 1915.59포인트로 상승을 하였네요. 대박이죠? 네. 대박이에요. 2배 이상 뛰었어요. 그쵸? 2배 이상 뛰었네요. 그런데 계좌를 확인한 A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왜일까요? 분명히 대박 났는데. 이거 딱 보기에도 뭐 2배 이상 수익이 난데. 그쵸? 자,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2004년에 최저 848.5포인트에서 이분이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펀드에. 자, 그래서 2014년 12월에 지수가 어때요? 1915.59포인트. 약 2.0포인트 가까이 갔죠? 그러면 2배가 넘는 수익인데 총 납입 금액이 월 100만 원씩 11년 1억 3,200만 원을 총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당시에 적립금을 딱 확인을 해보니까 1억 7,108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적 수익률이 30%네요. 30%요? 11년 동안 내가 코스피에 투자를 했는데, 코스피를 추종하는 펀드에
2배가 넘게 상승했는데 연환산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2.41%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예금이잖아요. 예금. 은행 예금. 예적금. 그쵸? 내가 열심히 투자를 한다고 재테크를 한다고 열심히 돈을 밀어넣었고 이분 A씨 예측에 실패했나요? 아니요. 이분 예측에 성공하셨어요. 앞으로 코스피가 오를 거니까 난 코스피에 돈을 열심히 넣어야겠다. 예측에 성공하셨어요. 예측도 맞았는데 왜? 대응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금만한 수익률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팀장님. 네.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네. 코스피만 추종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럼 떨어질 때 위험 관리를 해줬다면 네. 이거보다도 지금 더 좋아졌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위험 회피를 했다면요. 이 코스피 지수 보이시죠? 이 코스피 지수에 이 2번의 하락폭만 이분이 만약에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요. 이분이 갖고 있는 수익률은 이 지수는 저기 천장에 가 있을 겁니다. 네. 2배 이상 벌어졌을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때요? 11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아까 하락 구간에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엔 아무리 오르더라도 내가 나의 손실을 만회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적립식 투자에 성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깨알 팁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준영의 스마트한 깨알 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장기 적립식 투자에는 예측이 아니라 뭐다?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측을 해서 펀드에 진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중간에 터락장에서 대응을 해줘야지 내가 이제까지 벌어놓은 수익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험관리는 필수. 아까 A씨 2번의 위험관리만 하셨더라도 이분 엄청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금 예적금 이자만큼의 수익에 만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자, 꾸준한 수익률 유지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적립식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초반에 한 방을 제대로 터트린다고 하더라도 쌓인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몇 년 이상 꾸준하게 내가 수익률을 내주고 그동안 꾸준하게 적립금이 불어나야지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펀드 투자가 어렵고 항상 실패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된 펀드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하는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리 방법에 여러분들의 돈이 얼만큼 불어나는지가 달려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정화의 친절한 재무 컨설팅 시간입니다. 그 전에 재무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 또는 문자로 상담 신청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상담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컨설팅 사례를 알려드릴 텐데 아마 재테크를 하시는 시청자라면 저거 나도 그런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예, 서정화 팀장님. 실제로 이렇게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시청자님의 고민은 수익 나게 해주세요입니다.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이 정말 수익에 대해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시청자 사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례자분은 이제 월 42세 남성분이시고요. 월 130만 원 저축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 나는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수익 나게 해주세요. 수익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현재 상황은 지난 5년간 투자 원금 8천만 원을 매월 적립을 하셔서 돈을 모으셨고 그 돈을 5년간 운영을 하셨습니다. 5년간 운영을 하셨더니 현재 적립금은 약 8,900만 원이 되셨습니다. 8,900만 원을 따져봤더니 누적 수익률이 약 10%입니다.
이거를 5년간 기간이라는 걸로 나눠봤을 때는 대략 연 2%밖에 되지 않는 금리였습니다. 역시나 예적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적금 금리밖에 이뤄내지 못하셔서 굉장히 실망이 크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변 지인분께서 저의 고객이시자 이제 관리를 받으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동기간 동안 약 25% 정도의 수익률이 나셨습니다. 그랬더니 더 배가 아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저희를 이제 만나 뵙게 됐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과거에 이분 같은 경우는 큰 수익도 보셨고 적은 수익도 보시고 중간중간 계속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손해가 나는 부분, 특히나 이렇게 급락하는 부분들, 큰 수익이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가 전체적으로 되지 않아서 5년간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밖에 수익률이 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는 큰 수익,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린 것은 아니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셨고 위험한 구간에서는 그 수익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더니 5년간 운영을 하셨던 수익률 자체가 약 25% 정도 됐습니다. 지금 동기간에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누적 수익률이 약 22%가 됐을 때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는 큰 수익을 노리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셔서 5년 뒤에 25%의 수익을 보셔서 기존의 코스피 지수보다도 높은, 코스피 누적 수익률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상회하시게끔 운영을 하셨고 그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수익도 많이 보시고 중간중간 큰 수익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 손해 부분을 막지 못하셔서 위험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5년 뒤에 수익률 자체가 10%가 되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폭이 크는 이런 수익률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목표, 연평균 수익률을 결정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는 이제 흔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이제 예적금 금리의 2~3배 정도를 기준금리로 하셔서 2~3배 정도를 운영하시는 걸 일단 기준으로 보시고 최소한 기준금리의 2배까지를 5%만큼은 최소한 수익을 보자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적금 같은 경우는 예적금 금리와 물가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에 이익을 보시는 것에 만족을 하신다면 물가가 그만큼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준금리 2배만큼의 최소한 수익률은 보셔야 되고 저희는 위험관리를 가져가시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수익률인 7.5%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시청자님들이나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3~4배, 예적금의 3~4배까지 관리를 하셔서 10%의 수익률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목돈, 그동안 모으셨던 목돈 9천만 원과 그다음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월 130만 원을 저축을 하셔서 따로따로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목돈 같은 경우는 종잣돈이자 기존 가정경제의 안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고요. 그다음 매월 저축하는 금액은 운영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7.5%로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이 목돈과 매월 저축하는 금액 자체를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냐면 투자처를 안정적인 5%의 수익률을 구성하기 때문에 국내와 선진국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적립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국내와 신흥국에 투자를 하게 돼서 약 목돈은 5% 정도, 매월 적립하는 금액은 7.5%의 운용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 특히나 최근에 중국이나 중국 펀드가 좋았던 것처럼 중국 시장이 좋거나 그럴 경우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으로 편입을 해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키고 중국이나 또는 그리스 사태처럼 갑작스러운 시장 경제나 해외 경제 상황이 만약에 바뀌게 될 경우에는 둘 다 위험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운영을 하게끔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보통 운영을 하시게 되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인도 쪽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원하시는 수익률을 5%, 7.5%를 운영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목돈 같은 경우는 5%를 운영을 하셔서 약 18년 동안, 18년이라는 기준은 42세인 아버님을 계산을 했을 때 약 60세까지 돈을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돈은 5%를 운영을 하셔서 18년간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매월 적립하는 금액은 아버님이 은퇴 예정 시기인 55세를 기준으로 13년까지 저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그 13년 후에는 이 모아놨던 목돈을 이제는 매월 적립할 수 있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거치로 전환을 해서 5년간 더
운영을 하셔서 약 60세까지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 납입 원금은 9천만 원과 매월 130만 원을 저축하셔서 만든 돈 총 납입 원금 2억 9천만 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약 총 적립금 5억 8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봐도 2억 9천에서 5억 8천, 약 2배 정도를 18년 뒤에 가지고 가실 수 있고 노후에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 5년간 코스피 수익률이 어떻게 변형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약 38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수익률 22%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위험 관리가 된다면 이 수익률을 더 상회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고 위험 관리가 안 된다면 더 좋지 않은 수익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목돈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약 4%, 그 다음에 적립금은 코스피로 2.3% 정도의 코스피 5년간 수익률이 발생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위험 관리가 되게 된다면 약 코스피는 4%가 아니라 11%, 그리고 적립금은 약 2.3%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7.6%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그 자금 운용 상황을 다시 한번 대입해서 앞으로 미래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5년간 수익률을 적용하면 목돈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된 상태로 11%를 운영을 하게 되고 적립금 같은 경우는 7.6%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넣은 돈 약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에서 기존 적립금 5억 8천만 원까지 운용 관리가 되는데 여기서 위험 관리까지 더 추가를 한다면 총 적립금 9억 1천만 원까지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시장 경제라든지 주식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좀 막연한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분들 만나면 컨설팅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이 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표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수익률을 쫓다 보니까 목표가 없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려면 뭐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일단은 목표, 이 돈을 어디에 쓸지, 언제 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나서 목표를 정하시면 기간과 그거에 따른 상품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 주셔야 저희가 거기에 적합한 상품이라든지 거기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 수익률이 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죠? 자, 그럼 마지막 친절한 팁 좀 전해주시죠. 네, 여기서 친절한 팁, 서정화의 친절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을 잡아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적금 금리의 2배에서 3배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와 물가는 같이 상관관계가 있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시중에 있는 은행 금리에 만약에 또 돈을 넣어놓게 된다면 이 돈은 불어나는 게 아니라 돈을 유지하거나 거꾸로 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예적금 금리에서 2배에서 3배 정도의 사이를 놓으셔야 정말 투자라는 것을 하시게 되는 거고 돈을 불어나게, 자산을 불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 질문처럼 어디에 쓸지,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모을 거고 얼마나 모아야 할지 이런 목표들을 설정해 주셔야 거기에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먼저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수익을 지킨다. 오늘 시간 내내 동안 아마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위험관리. 그동안 수익, 고수익 또는 작은 수익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꾸로 그 수익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또는 위험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가 곧 수익을 지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 02-3153-2669번 또는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과 컨설팅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테크 매거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